오늘 금융계와 암호화폐 업계를 동시에 떠들썩하게 만든 진짜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 보죠. 아니, 조용한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나온 이 소식, 겉으로만 보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나?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요,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굴리는 자산만 약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00조 원이 넘는 말 그대로 금융 공룡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시장 점유율 1%도 채 안 되고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거래소 코빗이 있어요. 인수금액은 한 1,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절대 충동적으로 저거 살까? 해서 지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미래에셋은요. 꽤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왔어요. 이번 인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큰 전략의 한 조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 로드맵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도 암호화폐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2022년부터 차근차근 아주 치밀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왔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묶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 전체가 밀고 있는 비전, 미래에셋 3.0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뭐냐면 전통 금융이랑 디지털 금융 사이에 있는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앞으로의 금융시장이 이 두 세계가 합쳐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는 코빗을 사서 미래에셋이 대체 뭘 얻겠다는 걸까요? 그 진짜 목적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VSP,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환금 티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티켓, 이게 정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면 평균 2년 이상을 그냥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는 뭐다? 2년 넘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일종의 고속도로 패스권 같은 거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라이센스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딜이 아닙니다. 코빗을 인수하면 따라오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거든요. 자, 먼저 바로 쓸 수 있는 지갑 시스템 기술,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죠. 그리고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돈 되는 수탁 사업에도 바로 뛰어들 수 있게 되고요. 또 미래에셋의 그 수많은 고객들한테 주식처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열어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똑똑한 건데 코빗에 예치된 고객 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쓸 수는 있다는 계산까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그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규제입니다. 바로 금가 분리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법조항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강력한 정책 방향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사업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존 금융이랑 변동성이 큰 새로운 금융은 서로 섞이면 안 된다. 딱 선을 긋는 거죠. 미래에셋도 이걸 아니까 나름의 묘수를 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이나 자산운용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그룹 내에 있는 비금융회사, 그러니까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우회 전략인 셈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우회로가 통할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 회사가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바로 이 금가분리 원칙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막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딜은 그냥 미래에셋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금융사들이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는 일종의 시험대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까다로운 규제의 벽을 넘는 데 성공한다면 미래에셋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과연 뭘까요? 그 비전은요, 한국 시장에 아예 없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금융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신뢰와 힘, 그리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술력과 속도를 합친 그런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 고객이든 기관이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부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빗 인수는 단순히 회사 하나를 사는 걸 넘어서 한국 금융의 판도를 바꾸려는 미래에셋 3.0 전략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금융 제국의 미래를 건 이 대담한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라는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규제라는 마지막 관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건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